정부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내 핵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공식화했습니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한시적인 시설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부산 지역 113개 단체가 결집한 범시민운동본부가 공식 발족합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뭔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 YWCA 탈핵기후 활동가 유에스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일단 정부의 입장은 잠시 보관했다가 옮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습식 저장 시설의 물속에 사용 후 해결료 봉을 식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건식 저장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이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나 아니면은 영구히 네, 영구 저장할 수 처분장으로 있는 예, 네, 그런 옮기겠다는 시설을 만들 입장이죠. 때까지 여기에 잠깐 보관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관하는 거라면은 어떤 점이 우려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핵폐기장 건설이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예. 핵폐기물은 10만 년 동안 땅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중간 저장 시설이든 영구 저장 시설이든 이거 논의는 계속 돼왔지만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고 그럼 지금 여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다가 이 저장 시설을 임시로 보관하는 그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여기에다 결국 계속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핵 폐기물을 보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주민 동의 없는 영구 핵폐기장이 핵발전소 지역에만 모든 부담이 가중된 채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이거 잠깐 보관하겠다고 하고 영구 저장 시설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좀 들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도 핵 폐기물 책임을 다 지역에만 떠넘기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고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고 예. 투명한 정보 공개나 주민 동의 절차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설치가 되면 안전과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건식 저장 시설을 더 짓겠다는 건 핵발전을 계속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건식 저장 시설 자체보다도 핵발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핵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그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물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가 핵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폐기물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저장 시설이 이제 꽉 차서 새로운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탈원전을 한 독일 같은 경우도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주민들이 그 건식 저장 시설에 찬성했던 것은 독일 정부가 원전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핵 폐기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물이 계속 나오겠다는 입장 속에서는 건식 저장 시설을 더 추가로 짓는 것이 네,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핵발전을 계속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을 보면은 핵발전소 이제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거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전이 탄소 배출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지나면서 폭염이나 뭐 홍수나 재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강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조차도 작년 유럽의 가뭄과 폭염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전의 절반 이상의 가동을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핵발전소가 취약하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설들을 점점 더 확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소 중립은 결국은 산업과 경제 체제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후 그 위기 속에서 핵발전소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요.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또 논란이 되는 게 가스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의 가격도 계속 올라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거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원자력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사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에 긴급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탄소 중립도 문제이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혹은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발전 비중을 높이려면 재생에너지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원료는 우라늄인데 우라늄은 100% 수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에 우라늄도 수입해서 쓰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안전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정부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을 공식화했는데 요게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하지만 지금 영구 저장 시설이나 아니면 그 중간 단계 저장 시설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역에서는 아니 이거 여기다 핵폐기물을 계속 저장하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거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 이거 재생에너지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임시로라도 원자력 발전소 사용을 늘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한국에서 사용한 총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국토 면적의 3.5%만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로 사용한다면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지난 10년 새 발전 단가가 태양에너지는 거의 90% 정도 감축이 되었고요. 반면 원전은 26%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신뢰하고 있는 IPCC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요. 반면 원전에 대해서도 원전이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도 있으나 발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 탄소 감축은 덜 되고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덜 기울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과거에 핵발전소 이 수명 연장을 했던 사례들도 있었나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가동되었던 핵발전소는 고리 1호기인데요. 고리 1호기의 경우에도 10년 수명 연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12년도에 있었던 블랙아웃 사건과 같은 안정성에 대한 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YWC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 그리고 범시민운동본부도 30만 명의 서명을 모아서 당시 부산시장에게 서명을 전달했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리 1호기가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도 있었죠. 10년 수명 연장 마찬가지로 되었었는데 시민들이 수명 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위법 판결을 받고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월성원전은 사실 수조 손상으로 인해서 많은 방사능 오염을 야기한 사례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전을 사용을 이제 연장하는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 반응 어떤지도 궁금한데 좀 들어본 내용이 있으신가요?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이라는 건데요. 이제 핵발전소 지역에서 19년 정도 거주한 주민들이 600명이 모여서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벌써 9년째 되었는데요. 국가에서는 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조사에 의한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둘 사이에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월성 원전 주민들 같은 경우도 삼중 수소에 이미 피폭이 되었고 대다수가 70% 이상이 이주를 원하고 있지만 9년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해서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고리 2호기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공청회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였지만 한수원의 사업 계획 설명에 불과했었고요. 해서 주민들이 온몸으로 공청회장을 막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핵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물론 그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지만 그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수명도 연장을 이제 해야 되고 우리나라 특성상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걸 계속 추진한다면 그러면 좀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 저장 시설 그리고 영구 폐기장을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구축된 바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사업자인 한수원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들여와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피해 주민들 이주 대책법 마련해야겠고요.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건강 평가를 받고 있는지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시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지금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이제 가득 차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구 그 저장 시설, 중간 단계 저장 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 구체적인 그 구상도 좀 밝혀야 되고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핵 폐기물 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국 YWCA 탈핵기구 활동가이신 유 에스더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